움직임, 명상을 통한 감정 조절, 고유감각 훈련의 효과. 지금까지 뇌와 의식이 움직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가 지닌 의도가 근본적으로 움직임을 기반한다는 것과 그런 의도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바로 의식임을 살펴보았다. 또 의식의 깨어있음이란 곧 움직임을 위한 준비 상태이며 모든 감정의 본질이 바로 고정된 행위, 유행으로서의 움직임이라는 사실도 살펴봤다. 움직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의식도 깨어나게 한다. 그렇게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한 내면 소통 훈련에서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정한 움직임을 하려는 의도와 그런 의도가 만들어내는 몸의 변화를 끊임없이 명료하게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이 곧 움직임 명상이다. 우리 몸의 움직임이 뇌에 전달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기속의 전정기관을 통해서 균형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고 시각 정보를 통해서는 주변 사물과 내 몸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 뇌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움직임에 대한 통합적인 능동적인 추론을 해낸다. 그렇게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을 때 눈을 감는 것보다는 뜨는 것이 더 유리하다.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계속 얻는 것이 내 몸의 균형 상태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전정기관이나 시각 정보 이외에도 내 몸의 움직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감각 정보 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바로 고유 감각인데 몸의 움직임, 위치, 자세 등에 관한 정보를 감지하는 감각 시스템이다. 우리 몸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가지 감각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의 위치, 자세, 움직임을 감지하는 별도의 감각 시스템이 있다.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천천히 움직여보라. 나는 내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 수가 있다. 시각이나 촉각이 아니라 바로 고유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 덕분이다. 뇌졸중으로 고유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가 손상된 환자는 움직임에 큰 제약을 받는다. 근골격계나 운동신경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잘 걷지 못한다. 고유감각 수정체는 근육, 힘줄, 관절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팔다리의 움직임과 속도, 부하량, 관절의 위치 등을 감지해낸다. 우리는 고유감각 수정체를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전정기관으로 전해지는 균형 정보 및 시각 정보와 통합해서 몸의 위치, 움직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팔다리의 위치, 움직임의 방향, 근육에 걸리는 부하량, 빠르기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 고유감각. 다양한 감각을 명상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선 배치 실험은 약의 효과나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이다. 처치 효과를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야 한다. 의도와 움직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일반적인 운동은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처럼 특정 동작을 배우고 그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반면에 고유감각 훈련을 위한 운동은 움직임에 대한 의도와 그 의도가 가져오는 신체 움직임 사이의 자동화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간이 하는 모든 움직임의 저변에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관여하고 있다. 움직임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서 괴리는 특히 스트레스,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더욱 커진다. 고유감각 훈련은 의도와 움직임 사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움직임 패턴과 그와 관련된 신경망에 새로운 습관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능동적인 추론 이론가 마코프 블링켓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의도에 따른 움직임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의식적인 움직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유감각 훈련의 대표적인 것은 소매틱 운동이다. 소마는 육체적인 몸, 또 피지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마디로 주관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 보는 나의 몸이 객관적인 육체적인 몸이고 내가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이 주관적인 몸인 소마다. 객관적인 몸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며 주로 시각 정보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반면에 주관적인 몸인 소마는 주로 내부 감각과 고유 감각을 통해서 나의 의식에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보통 일반적인 운동에서는 특정한 의도를 얼마나 잘 수행해내는가에 집중을 한다. 고유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내의 능동인 초적인 추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몸은 각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걷기라는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세한 동작들이 몸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똑바로 걷자라는 의도를 앞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자, 허리를 펴자, 고개를 들자 등등도 마찬가지다. 고유감각 훈련은 의도와 움직임의 관계, 움직임과 감각 정보의 관계에서 집중함으로써 의도와 움직임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럼으로써 몸의 움직임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안내하여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으로부터 오는 통증이나 감정 조절 장애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유감각 훈련의 요소를 포함한 전통적인 소매틱 운동은 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 무용수, 악기 연주자, 연기자, 성우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모든 명상은 본질적으로 움직임 명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이 명상에 관심을 보인다. 명상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감을 증진한다. 또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취미활동이다.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필요로 하듯이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상식이 되었다. 비슷한 현상이 명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종교인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던 것이 명상이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일상생활에 꾸준히 명상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하지만 명상을 하고 나면 오히려 불안해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나 트라우마,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차분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내면을 한동안 고요히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은 위의 멘탈이 상당히 건강하다는 의미다.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려고 하면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온갖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불어나서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명상의 목적은 특별하거나 신비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틈틈이 운동하는 습관은 건강에 좋다. 명상도 일상생활에 꾸준히 조금씩만 해도 마음 근력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명상의 핵심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호흡과 몸의 긴장을 가라앉힘으로써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위한 훈련이다. 명상의 핵심은 몸을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수행은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다. 몸을 통해서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달려간다. 과거에 집착하면 분노나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미래를 향해서 기억을 투사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타난다. 마음이 가거나 미래에 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행복감과 긍정적인 전선은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할 때에만 가능하다. 명상은 종류, 방법, 전통과 상관없이 몸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현존해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는 것이 목표다. 다른 모든 종류의 명상과 마찬가지로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한 내면 소통 명상을 할 때도 몸과 마음은 항상 편안해야 한다. 명상할 때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제대로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 명상은 내 몸과 마음의 평온, 고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 명상에서 호흡을 연할 때 호흡은 항상 편안해야 한다. 명상을 하면 평온함, 고요함, 편안함, 즐거움, 행복감이 느껴진다.
움직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지극한 행복감이 올라온다. 내 마음과 몸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확신이 온몸으로 퍼진다. 기초적인 움직임 명상 실습 준비 자세. 서서 하는 명상 자세로 똑바로 선다.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에 놓이도록 한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한다. 특히 격근, 승모근, 흉쇄, 유돌근, 얼굴 표정근, 혀 근육 등의 긴장이 풀어져 있나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눈을 감거나 아니면 한정을 정해서 그것만을 계속 바라본다.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복부 스캔하기. 손바닥을 복부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두 팔로 커다란 나무 기둥을 쌓는 듯한 자세로 손바닥이 가슴, 목, 얼굴 앞을 지나도록 한다. 두 팔을 쭉 펴고 손바닥도 쭉 펴서 손가락 끝이 하늘을 찌르도록 하면서 고개를 젖혀 두 손을 바라본다. 등등으로 한다. 체중 이동. 어깨 너비로 두 발을 벌려 똑바로 선 다음에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한 발로 서기. 또 천천히 걷기. 오른손 가볍게 주먹을 쥐고 복부에 살짝 올려놓는다. 등등으로 고유감각 형태의 여러 형태 훈련, 장력운동과 근력운동. 고유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의 핵심은 움직임 속에서 내 몸이 주는 여러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요가를 예로 들어보자. 이를 위해서는 한순간의 호흡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세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다. 요가 수업에서는 흔히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을 강조하며 특정 자세를 취하려는 의도를 앞세운다. 이제 요가를 할 때는 더 이상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계속 걸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요가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달리기 명상, 유산소 운동법. 한 걸음 한 걸음 달릴 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알아차리도록 한다. 유산소 운동. 좋은 운동을 위한 심박수 계산법. 수영, 물속의 명상. 유산소 운동을 통한 고유감각 훈련 중에서 최고의 명상법은 수영이다. 물속을 떠나가는 수영은 오래전부터 효과적인 움직임 명상의 한 종류로 여겨졌다. 고유감각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속의 명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각 신호들이 엄청 밀려든다. 물론 수영을 하면서도 움직임 명상을 할 수가 있다. 우선 물에 떠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수영장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물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완전한 정복을 해야 한다. 물속 명상의 첫걸음은 물의 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유형을 예로 들자면 팔젓기, 또 호흡도 마찬가지. 고대 진자 케르벨, 고대 진자 운동은 가장 강력한 고유감각 훈련이다. 페르시안 윌이나 메이스벨 혹은 캐틀벨의 스네치 같은 고대 진자 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진자 운동에 몸 움직임을 맞춰가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틀벨의 역사 역시 매우 오래되었다. 페르시안 윌의 핵심은 등 뒤에서 진자 운동을 일으키는 방망이에 있다. 등 뒤에서 자연스럽게 진자 운동이 만들어지려면 손을 목 뒤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방망이의 무게중심의 자유낙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손목과 어깨의 힘을 빼야 한다. 곤봉이네. 페르시안 윌 진자 운동. 메이스빌. 핵심은 등 뒤에서 진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자 운동의 리듬에 몸의 움직임을 맞춰야 한다. 고대 진자 운동은 온몸의 고유감각을 성동원해야 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유감각 훈련이다. 진자 운동. 진자 운동의 핵심은 끝에 달린 무게초의 진자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연동시키는 것이다. 타이치. 고유감각 훈련과 내부감각 훈련의 종합한 지금까지 살펴본 운동들의 고유감각 중심의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운동들은 고유감각뿐 아니라
내부 감각 훈련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움직임 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치는 성각으로의 외적인 움직임을 통해 내장의 에너지와 교감하는 동작이 많다. 동작의 연결 속에서 내장의 움직임이 느껴지며 나아가 골반과 고관절을 통해 내장의 무게가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달이 된다. 타이치의 투로 동작은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 동영상 자료 타이치 투로 한편 타이치는 입신 중정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동시 동작을 이어나간다. 기공과 콘달리니 요가 타이치나 기공의 여러 동작은 고유 감각뿐 아니라 내장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내부 감각도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차크라 등등 악수나 공던지기 같은 하나의 동작은 팔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거의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참여해야 균형 있는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펜델크라이스는 같은 움직임에도 서로 의도를 갖고 움직이며 관여하는 신경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정한 움직임에 대한 전혀 다른 의도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다르고 체형이나 근육의 발달 정도도 다르다는 데 있다. 펠덴크라이스에 따르면 우리는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펠덴크라이스는 몸 자체의 내재하는 똑똑함을 믿었다. 펠덴크라이스 요법에는 대개 몸의 한쪽만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한쪽으로만 진행하는 이유는 훈련의 목표가 모든 움직임의 재변에 있는 무의식적인 고정된 행위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의도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망의 작동 방식을 변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에는 몸의 좌우 균형을 지키려는 강한 기제가 작동한다. 오른쪽으로 편하게 고개 돌리기에 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고개 돌리는 동작과 관련된 새로운 신경망의 작동 방식이 양쪽 움직임에 모두 관여하게 된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무행위 1869년에 태어난 알렉산더는 원래 세익스피어의 휴곡 등을 무대에서 낭송하는 목소리 배우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잠기고 쉰 목소리가 나왔다. 목소리 치료를 위해서 온갖 병원에 다니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으나 허세였다. 20대 초반의 젊은 알렉산더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찾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기에 그는 방 안에 거울을 가득 세워놓고 앞모습만 아니라 옆모습도 봐가면서 자신이 낭송하거나 말을 할 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발견하고자 했다. 펠덴크라이스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스스로 관찰하기 시작했다면 알렉산더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스스로의 발성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알렉산더는 움직임에 관한 새로운 의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언어적인 지시인 디렉션을 제안했다. 이런 디렉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특히 머리와 몸통의 연결 부위 긴장을 이완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알렉산더의 디렉션은 일종의 내면 소통이다.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셀프 토크를 하게 되면 저절로 내 신경계 관련 부위의 긴장이 완화되고 똑바로 서고 걷기 위한 자세가 만들어진다. 알렉산더는 한마디로 집착을 버리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를 무행위라는 개념으로 강조한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무행위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다.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오히려 엄청나게 어렵고도 힘든 강연한 의지와 집념을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이지 무행위가 아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무행위는 한마디로 의도 없는 움직임이다. 의도 없는 움직임이다. 바마움, 바른 마음을 위한 움직임,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 형성에 중점을 두는 소매티 운동은 마음 근력을 강화해 줄 뿐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여러 차례의 준비 미팅을 거치면서 고대와 현대의 소매티 운동으로부터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을 골라낼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들었다.
담화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일거를 잃었음에도 다른 움직임 전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 수단으로서 명성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